자, 아수급은 이걸 누구한테 소개하면 제일 좋냐면 카톡에서 되니까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알려주면 제일 좋아요. S값 하나만 채팅창에서 딱 깔고 그 뒤로 카톡에서 아수급 찾아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쉽다. 안녕하세요. 1월 29일 월요일 오후 9시 제 98회 호mon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AI 그림 그리기 툴이 있는데 거기서 무료 기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제목은 무료 툴 소개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 툴 되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 무료 기능을 좀 주다가 유료로 넘어가는데 서로 비교하다 보면 나한테는 이런 게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한 15개 정도 16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넘겨볼까요? 일단 목차는 이렇습니다. 엄청 많죠. MS 코파일럿부터 미드저니, 렉시카, 스테이블 두들, 아수급, 카카오 칼로, 팔레트, 네오나르도 AI, 오토드로우, 아이디오그램, 픽셀컷, 텐서아트, 픽스아트, 스펠, 스테이블 디퓨전, 챗GPT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뭐 유료도 섞여 있고 무료 했다가 또 유료로 넘어가는 게 있고 완전히 무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몇 개나 이때까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들을 뭐 추리고 또 몇 가지는 또 빠졌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다 해놓고 보니까 플레이그라운드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은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일단 한 개 한 개 진짜 무료인 코파일럿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파일럿 대상장 넘기겠습니다. 코파일럿 로고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코파일럿은 그림을 그려주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실은 그림 그리기가 있어도 코파일럿 어디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것을 코파일럿이라고 합니다. 코파일럿 뜻이 부조종사란 말이에요. 코어란 말이 뭐 함께하다 뭐 이런 말이 서브라는 말이기도 하고 파일럿이 조종사니까 그래서 부조종사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인공지능 툴을 코파일럿이라고 통일해서 이제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느냐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브라우저가 뭡니까? 옛날에는 익스플로러라 그랬지만은 지금은 엣지라고 변했지 않습니까? 그건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브라우저처럼. 크롬 브라우저하고 구글의 검색 기능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을 쓸 때 크롬에서도 쓰고 엣지에서도 똑같이 쓴단 말입니다. 크롬, 아니지. 말을 잘못했습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은 크롬에서도 쓰고 엣지에서도 구글을 불렀으면 검색 엔진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 구글의 검색 엔진처럼 브라우저는 아까 엣지하고 크롬하고 요새 크게 뭐 옛날에 야후도 있고 뭐 네이버도 브라우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럼 검색 엔진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하시는 것 같다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앤리치님 그 다음에 소비마님 어서오세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림 그리기 툴들 무료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색 엔진하고 브라우저는 다르거든요. 검색 엔진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이걸 좀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구글은 아까 말했어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크롬하고 그게 이제 크롬이나 엣지나 어디에서 이제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게 검색 엔진이에요. 근데 그럼 MS는 그게 해당되는 게 뭐였습니까? 빙이 있었지 않습니까? BING. 빙이 있었고 네이버는 네이버 웹 브라우저 네이버는 그냥 그 자체가 검색 엔진이죠. 왜냐하면 브라우저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크롬에서 들어가든지 엣지에 들어가든지 네이버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이버 자체가 검색 엔진인데 자, 근데 MS는 빙이라는 것을 쓰다가 인공지능을 탑재하면서 이게 OS인 윈도우
들어가고요. 윈도우 11에서부터 코파일럿 들어가고 M365라 해가지고 오피스에도 코파일럿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검색 엔진 빙에도 AI 기능을 실어가지고 그 이름을 처음에는 빙으로 해가지고 AI 기능을 지원하다가 작년 말부터는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빙에서도 들어가져요. 근데 이제는 MS가 통일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두드리면은 오른쪽 버튼에 프롬프팅 하는 것도 있고 그림 그리기 기능 디자이너라고 해가지고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 어떻게 쓰자는 게 있지만 거의 MS가 그렇게 쓰니까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이 안에는 그림 그리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챗GPT도 원래는 달리3라는 게 그림 그리기 따로 있었거든요. 프롬프트 창은 따로 있고 그래서 구분하다가 지금은 그냥 합쳐가지고 챗GPT 안에 그림 그리기 그 엔진인 달리3를 그냥 포함을 시켜버렸듯이 코파일럿도 그런 거예요. 코파일럿 안에 텍스트 입력하는 창도 있고 그림 그리기 창을 하면은 내가 별도로 오른쪽에 있는 메뉴 디자이너를 안 두드리더라도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네. 사자수지님도 어서 오십시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뭐 그냥 바로 들어가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가면은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파일럿이라는 것이 이름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디자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일단 구분을 해놨어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근데 코파일럿 이 창에서 그림을 그려줘 하면은 자연적으로 디자이너가 연결되면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굳이 처음에 이제 챗GPT가 그랬듯이 아마 MS도 이런 것을 그냥 통합 버전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과도기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저는 코파일럿으로 통일된다고 봅니다. 뭐 오피스도 그렇고. 코파일럿 나왔으니까 미리 이 부분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성질 급해가지고 결제를 하면서 좀 당한 게 있는데 잠깐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요. 신공훈님도 오셨고 니아메라케님 부켓도 들어오셨네. 예, 예. 제가 파워포인트를 쓰려고 열었는데 파워포인트 오른쪽 위에 메뉴에 그 보면 디자이너라는 그 위에 챗GPT for 파워포인트 AI 이렇게 해가지고 탭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MS에서 코파일럿이 이렇게 열리나 하고 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파워포인트만을 위해서 챗GPT 기능을 쓰게끔 만드는 거냐 그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다 보니까 무료 버전을 다 써버렸어요. 근데 결제를 하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5.99불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멍청했던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속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코파일럿은 전체 M365 패키지 엑셀하고 뭐 워드하고 다 쓰는 거니까 이거는 파워포인트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가 보다고 결제를 덜렁 했네요. 예. 노래하는 것은 내가 다음 주나 한번 정리가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비마님. 예. 그래서 결제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미국에 있는 아주 작은 기업체에서 내 돈을 가져간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마음껏 파워포인트를 AI로 만들어준다. 실제 만들어줬어요. 파워포인트를. 내가 토픽에 제목만 치면은 15장까지는 만들어줬는데 유료 결제하면 장수에 상관없이 15장 이상을 만들어준다 했는데 오늘 뭐 결제 취소도 안 되고 에라 모르겠다. 뭐 한 달이나 한번 써보자. 그러면서 했는데 나는 20장을 만들어 달라 하기도 하고 뭐 18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슬라이드를 안 만들어주더라고. 15장이 한계였어요. 15장은 만들어주긴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디자이너도 너무 그냥 허접한 거 하나만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만든 디자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템플릿을 가지고 옆으로 넘어오면은 MS사에서 원래 제공해둔 디자이너가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했는데 오늘 하나카드에 막 전화도 해보고 이랬는데 지금으로서는 해결 방안이 없어요. 저쪽에서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뭐 한국도 아니고 연락도 안 되고 연락처도 없어. 이메일도 없고 그냥 컨택트 아스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Q&A
문의하기 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데, 내 이메일 주소하고 이렇게 다 당겼는데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조금 더, 뭐 5.99불이고 다음 달에 돼봐야 또 5.99불이 결제될 거니까 좀 기다려보면서 계속 방안을 찾아보려고요. 근데 뭐 구글에서 찾아봐도 그렇고 네이버에서 찾아봐도 그렇고 거기에 당한 사람이 안 나와요. 저만 당했나 봐요. 제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멍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 혹시 쓰시다가 정확하게 챗GPT4 파워포인트 AI. 그래서 MS에 썼다면 GPT 기술을 쓴다고 챗이라는 것은 오픈 AI사에서 만든 어찌 보면 브랜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썼을 건데 저는 그냥 GPT라는 걸로 오해를 해버리고 결제했는데, 절대 쓰시지 말고 정식 버전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미리 말씀드리면은 오피스든 엑셀이든 우측 상단에 코파일럿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서비스 되기 시작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코파일럿이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좀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질이 급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그렇게 빨리 쓰려고 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약간 사족 같은 말이었고요. 조심하라는 말씀이었고요. 일단은 이 코파일럿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짜로 그림 그려주는 기능이 있죠. 물론 챗GPT나 뭐 이런 것처럼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뭘 자료 조사한다든지 글을 적어달라든지 이렇게 하면 대답을 잘 해줍니다. 예전에 빙 시절보다는 조금 더 다채로워졌는데 아직 챗GPT 유료 버전에 비하면은 글 쓰기 기능은 좀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장점은 이것은 자기가 빙에 있는 검색 엔진을 돌려가지고 그 검색 소스를 보여준다는 것은 예전부터 큰 장점이었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서는 그림 그리기 장점인데 일단 무료다. 그리고 챗GPT에서는 처음에 4장을 그려주다가 3장을 그려주다가 지금 1장밖에 안 그려주는데 여기는 아직도 서버가 빵빵한지 그림을 4장씩 그려줘요. 예,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음성인식 기능도 되고요. 또, 예. 그 다음에 그림체 설정 가능도 되는데 원하는 그림체를 이야기하면 거의 그대로 그려줘요. 그림체라는 것은 이제 그림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냥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단어 형식으로 해가지고 미드저니 자체의 어떤 언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언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프롬프팅을 하면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근데 퀄리티는 조금 모자란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단점 한번 볼까요? 예. 사람 손가락을 아직까지 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저는 챗GPT에 익숙해져 있고 유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챗GPT는 사람 손가락 요즘 와서는 거의 6개를 그린다든지 4개를 그린다든지 너무 기이하게 그린다든지 이것을 경험을 거의 못 해봤는데 아직도 코파일럿에서는 조금 잘못 그리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손가락 4개 같은. 참 희한해요. 이 코파일럿 여기서 그림 그리는 것도 달리3 엔진을 그대로 쓰는데 뭐가 모자라서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자가 많이 몰려가지고 학습을 계속 시키니까 챗GPT가 나아졌을 거라고 저는 추정은 하긴 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예. 방문함님 어서 오시고요. 연정세님, 레드 대표 노나님도 어서 오시고요. 양마마님, 그 다음에 모모님이시죠. 예. 모모아재님, 모모아재. 누구시라고. 어이구, 죄송합니다. 내가 마우스 클릭을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제 아바타가 이동을 해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코파일럿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16대 9나 9대 16 안 그려줍니다. 1대1만 무조건 정사각형만 그려주는 거죠. 요것도 왜 서비스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렇고, 그러면 챗GPT는 챗GPT에서는 16대 9도 그려주고 9대 16도 그려줍니다. 근데 4대 3은 안 그려줘요. 3대 4나 4대 3은 안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를 가끔은 챗GPT보다는 좀 못 알아들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 좀 아시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 그림은 뭐 이 정도로 꽤나 멋있게 그려줘요. 이 그림은 우리 직원이 웹소설 작가 지망생이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그 웹소설에 표지를 만든다고 약간은 조금 으스스한 그런 내용이라서 이런 식으로 좀 그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표지는 안 쓰는데 결국 여러 번 해가지고 자기가 표지 써가지고 주위에 있는 작가들한테 칭찬받았다 하면서 지난 주말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꽤나 그럴듯하게 잘 그려줍니다. 어쨌든 간에. 예. 자, 그러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제일 먼저 다가온 미드저니 이야기도 좀 할까요? 예. 미드저니는 지금은 이제 무료 버전은 없죠. 예. 그래서 유료 버전으로 지금도 ISN초로 들어가면은 무료를 좀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새는 거의 유료로 돼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미드저니에서 그림을 그리면은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정교하게 그립니다. 근데 조금 사용하는 게 불편해요. 일단 들어갈 때부터 다이렉트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디스코드를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디스코드를. 그래서 디스코드에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요금제가 나오는데 들어가서 쓰는 용어 자체도 매뉴얼을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튜토리얼을. 그러면은 그냥 챗GPT나 코파일럿이나 여기에서는 그림 그릴 때 그냥 일상 용어체로 아까 그냥 중세의 공주를 그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미드저니에서는 그렇게 서술형으로 쓰면은 미드저니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뭐 중세 스타일 그 다음에 영어로 무조건 또 해야 되는 프린세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도 대시바 2개 붙이고 버전도 알려주고 스타일도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워야 되는데 쓰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처음에 적응하는 게 이게 뭐지 코딩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입이 코파일럿보다는 훨씬 어렵다. 그 다음에 요금 결제 지금 무료 버전 없습니다. 베이직 플랜이 8불인데 이것은 연간 결제를 했을 때 8불이고 다음 장이 월간 한 달만 쓰겠다 이러면은 이렇게 10불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게 그림을 아주 그리는 프로들이 이것을 많이 쓰는데 많이 프로들이 쓰는데 프로 플랜을 해가지고 48불씩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내 주변에도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한 달 쓸 때는 60불을 줘야 된다. 예, 그거 좀 아시고요. 미드저니 창은 이렇게 생겼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래시 매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따라락 넣어주면은 이 미드저니에서 그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넉 장을 그려주고 그 한 장 한 장을 다시 다른 것으로 그려주기도 하고 업스케일링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그려주기도 하는데 시간이 가는데 이것을 이제 디스코드 상에서 다른 회원들하고 쭉 볼 수 있게 하는 모드도 있고 아예 자기가 개인만 자기 서버에서 그리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게 명령어들이 다 있으니까 실제 쓰시려면 여기 가서 내가 오늘 명령어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래서 근데 이 미드저니 장점을 이야기한다면은 일단은 챗GPT 코파일럿에 비교해서 엄청난 퀄리티를 내줍니다. 뭐 4K, 8K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해상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FHD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고 여기서 기법들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가장 여기서 탐나는 게 어떤 게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쉽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그 몸체에다가 내 얼굴, 실사 얼굴을 갖다가 그대로 넣을 수도 있어요. 스왑 아이디라는 건데 미리 내 얼굴을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서 스왑 아이디라는 명령을 치면은 내 얼굴을 계속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든지 이를 할 때 거꾸로 아까 개념합니다. 어쨌든 몸체에다가 내 얼굴이든 내 아바타든 지속적으로 똑같은 것을 계속 나오게끔 이렇게 그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미드저니가 최고 좋은 대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림이 더 좋아요, 챗GPT가? 그림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은 미드저니인데 프로들이 이야기하기로 미드저니를 따라갈 창이 없답니다. 아직까지는. 네.
몇 가지 이렇게 이미지 변형도 수월하고요. 예. 여기 지금 보면은 그림 밑에 V를 하면은 이렇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계속 다시 그려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넉 장씩을. 그 다음에, 넉 장씩을 그려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 V1, V2, V3, V4 해가지고, V1을 누르면은 새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나는 이 그림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그냥 업스케일링 해가지고, 그냥 확정을 해주기도 하고, 예. 지금 V하고 U 명령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관적이고 퀄리티 좋은 그림을 생성해 준다. 예. 그리고 어떤 전체 그림에서 소품 위치라든지 작은 단위 변형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동화책 만들 때 진짜 이거 끝내줍니다. 예. 지금 아까 말해서 캐릭터의 시드 번호를 입력하면 일관된 캐릭터로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이 시드 번호가 아까 말했듯이 입력해 놓은 캐릭터를 하나 와가지고 그래서 swap id라는 명령으로 해가지고 계속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 준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동화책 같으면은 어떤 백설공주가 있으면 백설공주 똑같은 얼굴로 계속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할 때 미드저니가 예. 미드저니가 더 좋다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단점이라고 어떻게 했네. 그래서 미드저니는 일단 한글을 못 알아듣죠. 코파일럿이나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달라 할 때 한글로 막 쳐도 잘 그려주거든요. 뭐 영어로 명령했을 때나 한글로 했을 때나 별 차이 없이 그려주는데 미드저니는 안타깝게 영어로만 써야 된다. 그래서 항상 파파고 같은 것을 옆에 띄워놓고 써야 된다. 뭐 구글 번역기를 써도 되고 파파고도 쓰고 좀 더 프로 버전을 하면 디플로를 쓰면 되겠죠. 예.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우리 직원이 잘못한 건데 사용하다 보면 다른 작업을 해서 내 작업을 찾을 수 없다 이랬는데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것도 일부러 내가 아까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치면 그냥 조금만 하다 보면 내 그림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들 때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이제 개인 서버에서 작업하는 게 최신 버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 작업물 볼 수 내 것만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작업물을 볼 때는 어떨 때 좋으냐 하면은요. 초보 때, 처음에 비기너 때 가다 보면은 내 그림을 이렇게 요청했는데 나는 아직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은 남들이 너무 멋진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내가 조금 수정해가 다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입장에서는 혼자서 그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 그림을 참조해가지고 그려보고 거기서 어떤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그리는 것으로 하면은 하루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거의 공부 다 되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너무 혼자 작업하지 말고 물론 자기 비밀 작업을 한다거나 뭐 개인이 밖으로 노출 안 되는 것을 그리려면은 그런 부분을 또 쓰는 게 좋겠죠. 예. 이렇게 혼자서. 맞아요. 그래서 대레사님 말씀하시던 내 서버에서 그리면 됩니다. 예.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미드저니를 작년 초에 처음 쓸 때도 이미 미드저니는 인기가 있어가지고 아차 하면은 그냥 내 그림은 주르륵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예. 코코님 어서 오시고요. 기라이라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드저니로 그림 그리기 유료들이 대부분인데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을 한두 가지도 섞어서 하려고 합니다. 무료 툴이라고 제가 얼굴을 끌었는데 무료 툴로 남아있는 것들은 퀄리티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많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렉시카라는 것을 한번 또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걸 그냥 용어로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 두셨다가 오늘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림 그리는 게 있구나. 장단점 비교한 걸 보시고 한 번씩은 따로 해보시고 그걸 하다가 뭐 무료로 갈 일이 있으면 무료로 가시고 아니면은 유료로 가입해가지고 계속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렉시카 아트라는 여기에 접속하면은 되는데, 렉시카. 이렇게 렉시카 아트.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시면은, 자, 이거 장점들. 예. 일단 무료입니다. 예. 퀄리티도 미드저니급은 된다는데 미드저니보다 조금 못합니다. 예. 그 다음에 긴 문장도 잘 인식하고요. 그림 사이즈도 여기서는 설정이 가능하고요. 8K로 명령을 떼는데 실제 8K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8K 명령하면 상당히 고해상도를 내줍니다. 그리고 다른 작업물하고 비슷한 그림을 찾아서 작업할 수도 있고, 배경을 특히 고퀄리티로 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의상 디테일도 잘 캐치해서 그려줍니다. 예. 그래서 렉시카 이거 쓰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요런 그림들, 내가 두 장이나 모르겠나? 이렇게. 단점은 캐릭터를 한 명만 그려야 되는데 두 명을 그려줄 때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얼굴에 손을 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말을 좀 잘 안 듣더라고요. 예. 그런 말을 제일 잘 듣는 건 역시 챗GPT가 제일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뭐 미드저니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게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의상 스타일도 툴 마음대로 이렇게 지가 바꿔서 그려주는 것도 그렇고, 한글이 안 된다는 것도 장점인데, 뭐 그림만 잘 그려준다면 요새 뭐 번역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프롬프트를 뭘 쓰더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그림 그리는 게 이런 식으로. 아까 그림보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뭐 나름대로는 상당히 섬세한 그림들을 잘 그려주더라고요. 예. 지금 이 프롬프트는 미드저니 스타일의 프롬프트죠. 그렇게 아시고요. 예. 그냥 단어 하나하나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 단어가 다 들어가는데, 옛날에 이게선 이름 많이 한 100가지 넣으면 100가지 다 그려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각자의 그 특징을 좀 잡아가지고 하나의 폴더에 넣어놓고, 내가 어떤 특징을 그릴 때는 그러니까 코파일럿 쓰고, 어떤 것을 그릴 때 또 렉시카로 넘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 쓰면은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라사님도 많이 시도를 해보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제 스테이블 두들이라고, 뭐 스테이블이라는 것부터 보니까 얘들도 스테이블 두들인데, 근본적으로는 스테이블 디퓨전에 오픈 소스를 가져와서 그랬다고 보면 되겠죠. 예. 이렇게 클립 드롭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메뉴에서 스테이블 두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공짜죠. 예. 한마디로서 하루에 크레딧을 주는데 얼마를 준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것을. 예. 크롭이라고 단위로 얘들은 쓰는데 하루에 이 정도가 계속 충전이 됩니다. 네오나르도도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그런 충전재는 네오나르도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100크롭까지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림에 워터마크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마크를 안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 버전을 써야 되겠죠. 자, 두들의 장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것은 약간은 처음부터 막 뭐라 하나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준다보다도 약간 그림판 형식의 그림 그리는, 그래서 본인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네. 그림을 그려가 프롬프트를, 그렇죠. 어쨌든 다른 사람이 그린 것을 프롬프트로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그려보면 처음에 배울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 스테이블 두들 이어서 합니다.
반실사체나 3D 피규어 같은 것을 스테이블 두들은 좀 잘 그려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점은 툴 사용이 조금 귀찮다, 번거롭다. 예. 그래서 그림을 좀 익숙하고 이렇게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게 쉬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딱 유료 버전으로 넘어갔을 때 스텝을 두들만 쓰고 싶은데 여러 가지 다른 툴들도 같이 들어가는, 그게 뭐 이점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리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두들은 아까 렉시카보다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코파일럿을 이야기했는데 아수겁 이렇게 아수겁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충질을 하는데 카카오톡에 있는 기능입니다. 에스크업입니다. 에스크업, ASK, 그 다음에 UP 이래가지고. 예. 그렇죠. 배우면서 맛만 볼 수밖에 없죠. 이거 돈 결제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뭘 원래 하나를 취사 선택해가 쓰는 게 대리사님 말씀처럼 일단은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것 이렇게 메모했다가 한 번씩 해보시고, 아, 나는 이 취향이 맞아. 이러면 그쪽 가는데, 자, 접근성은 엄청 좋고 단점, 장점 한번 또 살펴볼까요? 접근성이 가장 편하죠. 그리고 한국말로 했을 때 대체로 결과물을 내가 대체로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물을 주는데 간단하고 쓰기 가장 쉬운 툴이다. 그래서 어르신한테 그림 그리기 이렇게 할 때 제일 좋다. 예. 근데 단점은 챗봇이지 않습니까? 아수겁도. 근데 챗봇 역할을 잘 못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 버전인데 이것도 계속 발전하면은 많이 쓰고 하다 보면은 챗봇 기능을 제대로 하는데 뭘 위에 연결해서 뭐 그려 다시 그려 막 이렇게 뭐 손을 제대로 동작을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명령을 주고 하라 이럴 때 그런 내용을 챗GPT나 코파일럿보다 훨씬 기억을 못합니다. 사실 코파일럿도 그런 것을 잘 챗봇이라 하지만 못했는데 챗GPT는 거의 90% 이상 뭔가 내가 불만이었던 그림을 다시 그려달라고 할 때 그려주거든요. 근데 아수급은 거기에는 한 50%도 못 따라가요. 그리고 그림들이 뭔가 챗GPT가 고등학생 그림이라 미드저니가 대학생 그림이다 이럴 때 아수급에 있는 그림은 중학교도 안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 아수급이 그림 그려줍니다. 대리사님, 저도 이 실수를 했는데 아수급에서 그림을 안 그려준다고 이렇게 한번 제가 저도 불평을 했는데 그 아수급에서 그림을 다시 그리게 하려면 어떤 것을 치면 되냐니까요. 내가 한번 채팅을 그걸 안 했는데 한번 열어가지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뭐 별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새로운 대화 시작. 아수급 채팅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은 새로운 대화 시작. 오늘의 영자신문 FAQ 문의하기 사용법 왔는데 제일 위에 새로운 대화 시작을 딱 누르고 예 그것만 한번 그러니까 새 대화창을 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얘는 저번에 있는 대화창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쌓여있는 상태, 그런 데는 그림을 안 그려주는데 새로운 대화 시작하면 100% 그림 그려주니까 여러분께서도 아수급 테스트 할 때 그림 안 그려주는데 이러면은 그 기능을 써보시면 됩니다. 기능이 아니라 뭐 그냥 제일 위에 항상 프롬프트 창 위에 새로운 대화 시작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렇죠. 나라별 그러니까 다른 나라 내가 막 챗GPT 자주 중국 사람 그려라 뭐 일본 사람 그려라 그거는 우리 한국에도 의상으로 보통 구별하는데 얘는 동남아도 그렇고 그런 구분을 잘 못해요. 아수급에서는 아직 데이터가 좀 짧은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쉬우니까 인공지능을 처음에 인공지능에서 그림도 그려 하고 소개할 때 아수급을 그리고
그냥 간단한 거 어디 뭐 블로그 글 같은데 보면 세세하지 않더라도 그림 그리기 할 때 아수급 쓰면 꽤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블로그 썸네일 만들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저는 뭐 블로그 썸네일도 어차피 챗GPT 유료 사용자니까 거기서 만들지만은 아수급에서 썸네일용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수급은 4:3 세로로 길게 그려줘요.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하시고요. 예. 이런 경험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똑같은 거를 가지고 우리 직원이 프롬프팅을 했는데 이게 아수급에서 그려준 건데 뭔가 좀 이상하죠. 예. 9:16 이렇게 그림 그리라면 못 그립니다. 4:3으로 해가지고 휴대폰 세웠을 때 9:16도 아니고 4:3 모양으로. 예. 20대 남자 그려줘 하면 그려주죠. 아수급은 뭐 명령은 잘 따라요. 아주 세밀하게 그려주지는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림 스타일도 명령하면은 거의 잘 그려줍니다. 예. 자, 아수급 아까 무료 툴 2개 소개했습니다. 완전 무료. 코파일럿하고 아수급이 완전 무료입니다. 나머지 뭐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은 무료를 좀 주다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칼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거 카카오가 인수했더라고요. 칼로. 요것도 메모했다가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이것도 무료로 시작합니다. 카카오로 로그인이 되고요. 예. 칼로. 처음에 튜토리얼 창도 써서 사용자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사이트가 되게 직관적이고 레오나르도 AI 조금 이따 할 건데 그게 유사한 사이트 구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칼로도 내가 볼 때는 스테이블 디퓨전에 있는 그 소스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추정을 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우리 직원이 테스트해보고 저는 칼로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AI 툴 중에서 가장 인물을 못 그린대요. 인체 비율도 엉망이고, 예. 근데 실사 인물은 어때는 잘 그려주기도 한다는데 자기가 약간 그 일러스트 스타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잘 못 그려준다고 이런 식으로 평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칼로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림 퀄리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참조로 한번.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림들은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몰라요. 투자가 들어가 돈이 많아지면은 또 잘 기능이 그려줄 수도 있고요. 예. 오늘 내가 눈이 되게 침침한데 안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체크님 글이 좀 길어지니까 글을 읽을 수가 없네. 저 노트북에서 하는데 GPT 같은 경우에는 내 명령을 토대로 달리 프롬프트를 다시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럼 GPT에서 우리가 일반 서술문으로 이렇게 하면 달리는 프롬프트를 다시 한 번 더 한다는 소리네요. 예. 어쨌든 지금 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칼로라는 것도 카카오가 인수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왜 인수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림은 그리는데 이게 뭐 약간은 이렇게 잘 나온 그림도 있지만은 뭔가 좀 어설퍼. 특히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해상도가 어떻게 보겠지만 조금 이상했어요. 예. 여기서 역시 한글은 안 됩니다. 예. 요런 게 칼로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팔레트. 요거 좀 볼까요? 팔레트라고 합니다. 팔레트. 예. 팔레트 FM에서 이렇게 회원가입해가 로그인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예. 이것도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조건이 있죠. One free trial credit 있고, 네, 그 다음에 unlimited color preview 여러 가지 이렇게 쓰는데 항상 보면은 유료 버전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 됩니다. 예.
연애 72불짜리가 있고, 예. (28%를) 그런데 싼 금액인 것 같아요. 팔레트는. 예. 일단 장단점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료로 한번 그려보고 일단 퀄리티 좋아야지 유료로 하든지 뭐 무료로 하든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초기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림 색상도 깔끔하고 퀄리티 있게 바꿔주고 흑백 컬러에서도 흑백에서 컬러도 가능하고 컬러에서 여러 색상도 가능하다고 돼 있고 이미지를 업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단점, 클릭이 안 되냐. 무료 사용 시에는 워터마크가 항상 붙어주고, 아까 말했죠. 그림 업로드 기능이 있다니까.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 툴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림을 수정해주는 에디팅,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포토샵이 원래 그림 그려주는 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 그려주는 것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는 건데 수정을 하는 것처럼 이 팔레트도 일종의 그림파인데 어쨌든 AI 그림판 정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은 이것도 팔레트도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메모했다가 한 번쯤은 처음에 무료니까 해보시고 장단점을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여기 계신 비마님도 많이 이제 소개도 했고 비마님이 아마 레오나르도 좀 잘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레오나르도는 저도 가끔은 씁니다만은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무료 버전 치고는. 물론 이것도 유료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크레딧이 150개 주나? 주기 때문에 네오나르도 .ai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 직원도 이것을 거의 한 10일 가까이 이런 그림들을 쭉 테스트해보고 퀄리티 쓰는데 무료 툴 중에서는 퀄리티가 제일 높다고. 그런데 네오나르도는 근본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소스를 가져와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도 상당히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당연한 소리 같지만 다른 사람이 작업한 프롬프트를 똑같이 써서 다른 결과물을 도출할 수도 있다. 약간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네오나르도 쓰다 보면 애니메이션 모드도 있고 실사 모드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은 프롬프트에서 다르게 이렇게 조금씩 옵션들이 있는데 원래 그게 스테이블 디퓨전에 있던 기능인데 네오나르도가 그런 기능들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150 토큰씩 무료로 지급되는데 모션이라고 해가지고 비디오 만들고 이러면은 좀 많이 들은 것도 있고 이러지만은 어쨌든 이 150 토큰을 막 전문적으로 그린 사람 아니고 한두 개씩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는 테스트하는 데서는 이게 작은 토큰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날 되면은 그러니까 공짜로 그려보겠다 하면은 네오나르도 쓰고 아스kop도 쓰고 코팔렛도 쓰고 이렇게 하면은 아까 또 뭐였죠? 공짜로 100크레딧이 충전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돌아가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림을 그려주는 이런 거 잘 찾아서 그 다음에 그림의 비율, 원본 반영 비율 이런 것들을 상세히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네오나르도가 퀄리티가 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안경을 그려줬을 때 안경을 안 쓴 그림을 원한다든지 할 때는 이때는 네거티브 프롬프트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넣는 창이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안경 그 네거티브 프롬프트에다 글래시즈 이렇게 하면 안경 안 쓴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림은 상당히 인물 특성에 맞게 어떤 그림을 AI로 잘 그려준다. 예, 그런 특성이 있고요. 우리 직원이 생각했을 땐 토큰이 금방 지나간다고 합디다. 나는 어차피 다른 툴들이 있고 특히 챗GPT가 베이스로 있으니까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써보고 되니까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림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이것도 유료로 가입해야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안 되는 게 또 장점일 수도 있고요. 저는 요즘 이렇게 챗GPT 하면서
너무 이제 바벨탑이 다시 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하느님한테 도전한 것 같고 이렇게 합니다. 바벨탑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갔다. 전 세계가 언어가 통일된 그런 세상, 바벨탑 이전, 하느님한테 징벌을 받기 전 그런 세상으로 돌아갔다는데 뭐 어쨌든 요즘 뭐 최근에 갤럭시 S24도 실시간 번역도 되고 그게 갤럭시 24를 안 쓰더라도 휴대폰에서도 그렇고 PC에서도 그렇고 번역이 아쉬워가지고 뭘 못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번역 퀄리티도 뭐 거의 내가 볼 때는 예, 맞습니다. 비만님. 여기도 레오나르도도 이제는 뭐, 저는 항상 그릴 때 한 장씩 그래요. 챗GPT에서 습관이 돼서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여러 번, 네 번,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리라는데, 네 장을 한 번씩 그리라니까 시간만 더 걸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레오나르도는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멋지게 잘 그려져요. 멋지게 잘 그려져요. 우리 직원 스타일, 웹소설에 있는 표지를 그리기 위해서 항상 똑같은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이런 게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는 유용하죠. 같은 프롬프트를 썼을 때 어떤 결과창이 다르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토 드로우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사이트는 이렇게 autodraw.com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료이고 따로 뭐 회원가입 안 해도 됩니다. 매우 직관적이고 튜토리얼도 제공되고 이게 이제 오토드로우는 스티커 만들 때 되게 좋아요. 아 맞아. 지금 무서운 것도 잘 표현한다는 비만인 말은 레오나르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왕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수겁이라든지 코파일럿이라든지 우리가 좀 큰 그림 툴들은 피 흘리는 장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장면이 그려달라 했을 때 잘 안 그리고 난폭한 장면도 잘 안 그려줍니다. 예. 예, 레오나르도 3D 텍스처 기능도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오토드로우 이거는 뭐 스티커 이런 거 만들 때 되게 좋으니까 따로 메모 해놨다가 그런 일 만들 때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브랜드 의상. 이런, 내가 이거 비만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텍스처 만드는데 이쪽으로서 잘, 관심이 제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단점을 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가? 단점이라면은, 어쨌든 그림 그려주는 것보다도 스티커 아이콘이를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맞춰서 쓰면 되죠, 그죠? 예. 밑그림을 본인이 이제 그려야 되는데 조금 AI 느낌이 안 난다는 평가를 해주는데 요거는 우리 직원이 잘 못 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특화된 게 아이콘 스티커 이런 만들 때 쓸 수 있으니까 오토드로우로 한번 참조해 가지고 쓰면 또 다른 것들도 예, 레오나르도 영상 짧게 3초부터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자꾸 하다가 텍스트 이렇게 채팅창 보면서 대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좀 끊기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해해 주시라고 봅니다. 예. 아, AI로 패턴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렇죠. 비만이면 그런 부분에서는 뭐 거의 탑 아닙니까? 예. 자, 오토 드로우는 여기까지 스티커 기능에서는 뛰어나다. 그 다음에 아이디오 그램 쪽으로 넘어가니까 요것도 메모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첫창을 좀 길게 띄웁니다. 예. 아이디오그램.ai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것도 이제 무료 사용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없고 워터마크도 붙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프롬프트나 작업물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런 퀄리티가 뭐 그냥 대체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 그리기에 아주 좋은 그런 거. 뭐 이름도 아이디오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오선진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그렇죠. 오토드로우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메모해놨다가 저는
여기서는 그냥 안내만 해드릴 뿐이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테스트 해보시고 필요할 때 한 번씩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무료 사용에는 1대1만 된다는 어떤 그런 거고, 예. 퀄리티가 좀 낮은 작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료로 또 항상 뭐 어느 회사든지 유료로 무료 유료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으니까 그죠. 뭐 리무브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퀄리티 높은 것은 또 유료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한테 작업물을 공개해야 되는, 예. 요게 또 단점이 있죠. 그래도 아이디오그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한번 또 요것만 오늘 메모해놔도 전체 다 합산하면 무료로 엄청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꽤나 퀄리티 높은 그림이 있어요. 예. 3D 렌더링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예. 괜찮지 않습니까? 벌써 51분이 돼가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거든. 다 못하면은 제가 중간에 자르고, 그 다음 픽셀컷 짧게 한 번씩은 다 보여드리고 갈게요. 예. 픽셀컷 AI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되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구성이 단단해가지고. 여기서 제일 저는 장점이 여러분들 업스케일링 할 때 마땅히 그게 없으면 요거 쓰시면 됩니다. 픽셀컷에서. 그 다음에 배경 지우는 기능 요것도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나는 이게 오히려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픽셀컷은 그런 쪽에 비만님 이것도 텐서아트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예. 텐서아트, 예. 텐서.art입니다. 예. 가격 텐서아트 하루짜리 뭐 1불짜리 프로그램부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예. 가격도 저렴해요. 다른 것보다는. 퀄리티도 되게 높고요. 직관적인,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AI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마 텐서아트도 그것도 역시 공개 스테이블 디퓨전 엔진을 가져온 거 아닌가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미드저니처럼 이전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캐릭터를 그릴 수 있는데, 저 솔직히 텐서아트 이거 할 시간이 없어 못 해봤는데 상당히 우리 직원 말로는 텐서아트가 어쨌든 이전에 그린 캐릭터를 그대로 쓸 수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꼭 해볼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가 사실은 오늘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성질급한 또 제가 또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예, 맞아요. 텐서아트 앱이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단점에 툴에 제약이 없어가지고 청소년 유해물을 만든 작업물도 그대로 커뮤니티에 허브에 노출되는데, 아까 비만님이나 저같이 조금 청소문 유해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과학적이라든지 피어링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전쟁씬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쓸 때는 또 텐서아트가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이제 2개까지만 다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모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유료 버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거 텐서아트는 꽤나 괜찮은 그거니까 따로 메모해 놓으시다가 나중에 꼭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 픽사아트, 예. pixai.ar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 이것도 어쨌든 크레딧을 딴 데보다는 좀 많이 줍니다. 매일 뭡니까 2만 크레딧까지 주고 애니메이션을 잘 좀 그려주는데, 저도 이거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근데 이제 이 저도 초창기 때 그림을 그릴 때 손가락을 얼마나 정밀하게 그리고 내가 손을, 그러니까 챗GPT에서도 사람을 2명 그리라 3명 그리라 할 때 잘 못 알아들 때 많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손 모양을 얼굴에 갖다 대는지 목에 갖다 대는지 이렇게 명령을 때리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여기 있는데 픽사아트도 꽤나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예,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전체적으로 픽사아트도 한번 하시고요. 뭐 이 정도 그림이면은
애니메이션 그림체로서는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 만들었는지 일본풍을 좀 잘 그려줘. 그 다음에 스펠 AI라는 게 좀 있어요. 이거는 저 뭡니까? 앱으로 되는 겁니다. 모바일에 쓸 수 있는 겁니다. 모바일 쓸 수 있는 거. 그림들 퀄리티도 좋고 어플 디자인도 단순해서 사용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업스케일과 얼굴 수정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쓸 일이 많겠죠. 그래서 스펠 AI도 꼭 메모를 해놓으시다가 한국어로도 프롬프트가 가능하니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앱에서.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여기는 무료로 이용하는 광고 시청해야 되는데 이 정도야 뭐 100% 다른 앱들도 그렇지 좋은 앱들은 광고 시청해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뭐 광고 보가면서 보는데 뭐. 그래서 스펠 AI 강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PC에서 그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휴대폰에서 그렇게 AI로 그림 그려주는 것을 더 자주 쓰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하게 그림을 그려주지 않습니까? 유사한 그림을. 다른, 지금은 애니메이션 이렇게 흑공주 스타일로만 계속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그림에는 꽤나 훌륭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사실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그러니까 지구 최강의 그림 그리기 툴은 어디냐 이러면 미드저니 아니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미드저니는 해상도가 높고 섬세한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장점들을 보면 무료다, 퀄리티 좋다, 각종 모델이 많다, 최고의 그림 툴이었는데 옆에 보시면 이게 모델들인데요. 스테이블 디퓨전 1.4, 1.5, V 버전 2, 스테이블 디퓨전, 리얼스틱 비전, 드림 쉐이퍼, SDXL 모델, 이름도 생소한 이름들이 많을 건데 이게 각종 그림 그려주는 툴들이 모델들이에요. 근데 이게 모델들 하나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5기가에서 7기가 이렇게 용량이 엄청 큽니다. 이걸 다 깔고 모델들 다 깔고 하려면은 거의 서버 컴퓨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 바로 그겁니다. 무료고 퀄리티는 너무 좋은데 프로그램이 너무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게 단점을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메뉴도 지금 다시 앞장을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 여기에 전부 다 메뉴를 클릭해가 팝업으로 뜨는 것을 클릭해야지 뜨는데 어렵다. 그 다음에 강력한 GPU, 로컬 컴퓨터에서는 강력한 GPU 있어가지고 이게 RTX 3000 모델 가지고 약해요. 그래서 RTX 4070 탑재돼 가지고 이게 GPU만 이 정도 되는데 요걸로 가지고 꾸미면 대충 한 350에서 400 정도 컴퓨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스테이블 디퓨전 돌려볼 만합니다. 로컬로서는. 그렇지 않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고 싶은 사람은 조금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같은 거 구글링을 해가지고 콜앱이라든지 콜앱이라든지 AI 클라우드를 사용해가지고 써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저는 이미 한번 콜앱을 통해서 한번 써봤는데 야 진짜 기능 대박이고 없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매니아들은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게 궁극 최상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아까 네오나르도도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이 엔진 가져와서 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MS 오피스가 있고 윈도우가 OS가 마이크로소프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리눅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기에 리눅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까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 모델들을 계속 개발도 하고 있고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이거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시간이 10시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챗GPT 이렇게 했는 것은 제가 계속 챗GPT 이야기했는데 유료 22불을 내야 되기 때문에 3만원 돈 가까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료에서만 그림이 그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림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은 챗GPT예요. 만족도도 어느 정도 없고 그냥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좀 마음 편하게 그리고 싶다 이러면 그냥 챗GPT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이 쉽다, 그림들 퀄리티도 좋고 화면 비율도 잘 되고 한국어도 되고
근데 단점은 유료다. 뭐 퀄리티 이런 것들은 미드전이나 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챗GPT로 내는 뭐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스러운 그림은 챗GPT 다 그립니다. 근데 이게 서버가 막 몰리다 보면은 갑자기 2시간 정지 나오고 이럴 때 있는데요. 어떨 때는 PC 쓰다가 그렇게 정지 먹으면은 모바일에서 넘으면 될 때도 있는데 요새는 그게 또 같이 묶이는 때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테스트해 보면은 별도로 먹히는 것 같아요. 로그인을 했을 때 동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쪽에 쓰면 한쪽에 잼 걸리고 그러니까 셧다운 시키고 이런 건 없습니다. 모바일하고 PC에서 동시에 같이 그려봐도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PC에서 막히면 모바일로, 모바일에서 막히면 PC로 와서 재작업을 해도 가능할 때도 있더라.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에 그런 것을 아마 잠글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장이 이건데,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이 앞에서 많은 것을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보통 그림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래서 그림 그리기 기능 중에 있는 것을 좀 해봤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내가 캡처하다 보니까 좀 차이인데, 이미지 생성, 그러니까 텍스트를 가지고 생성을 해주는 것은 대부분 다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비디오 생성이 아마 제가 늘상 강조하듯이 2024년의 주 테마죠. 여기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생기면 피카라든지 런웨이라든지 그림을 그려주는,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부천 거기에서 AI로 그림 그려주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뭡니까 경쟁하는 것을 뭐라 하죠, 그 대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품작도 봤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은 워낙 빠른 세상이 되니까 올 하반기 넘어가면 이것도 아주 훌륭하게 되고, 그것도 CF 쪽에서 먼저 상당히 욕심내고 있는 분야라서 이미지 가지고 비디오 생성하는 것을 했는데, 네오나르도에 이 기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지로 확장 생성하기도 하고요. 확장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내가 포토샵 할 때 이야기했죠. 1:1 기능을 16:9로 했을 때 옆에 배경을 자동적으로 채워주는 거, 이런 기능들이 이미지 확장 기능인데, 많은 그림들이 기능이 다양해지려면 이런 기능들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웹툰 스타일로 그림 기능이라든지 또 이미지를 빠르게 그려주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업스케일 기능도 그림 툴에서는 상당히 좋은 요소고 많은 부분을 시도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배경 제거. 이것도 포토샵에서도 그렇고 요번에 갤럭시 24에서도 AI 매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크롭 해가지고 탁 옮겨버리면 거기 배경이 지워질 뿐만 아니라 또 채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복원하는 기능.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꿔주는 기능들. 요것도 지금 흑백 사진 컬러로 바꿔주면은 제가 아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옛날 사진 복원해주는 복원왕이라고 하는 분인데, 뭐 요거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작업하면 작업이 엄청 간단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 챗GPT에서 내가 늘상 쓰는 겁니다. 이미지 하나 올려놓고 설명해달라면 그게 프롬프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다시 그림 달라면 유사하게 그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 아까 얼굴 바뀌기 소화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지 상품 광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품을 하나 들럭지는데 배경 화면도 막 잡아넣고 이런 그림으로 그려주는,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잘 쓰는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이미지 패션 수정이라고 해가지고 옷을 막 갈아입히는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미지 툴에서 자꾸 이제 두고, 스테이블 디퓨전에는 100% 이런 기능들이 모델별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지 포즈 생성, 뭐 팔을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뭐 뎁스 바꿔주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한테 안내는 하지만은 그래픽 전문가가 아니라서 요 정도밖에 설명을 못해요. 근데 진짜 그래픽 관심 있는 사람들은 궁극은 저 스페이드 디퓨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있는 것들을 뭐 캡처해가지고, 그림 그리기 기능이 그냥 단순히 프롬프트 너가 그린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게 있구나. 업스케일도 있고, 배경 제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 아시고 그림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아이고. 바쁘게 1시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어쨌든 간에 10시가 지났고 지금 5분이 지났는데
끝까지 같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제가 원하신다면 뭡니까? DM으로 주시면은 여기에 나열된 자료는 못 드립니다만은 그 프로그램 리스트는 따로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제 인스타 아이디 이렇게 호몽리거든요. HOMONG. 이쪽으로 DM 주시면은 제일 앞장에 있는 요거 지금 캡처 잡으셔도 돼요. 제가 설명드린 게 이겁니다. 요 리스트를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한 것을 경험해주고, 그리고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고 내일 되면은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유튜브 시니어 인플루언서, 영어로 쳐버렸네. 시니어 인플루언서 호몽 유튜브 채널 여기에서 되면 내일 되면은 이 녹화 영상이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내일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고요. 네. 자, 1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주도 또 AI 뭐 그림 그리기가 아니고 뭐 비디오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AI 뉴스로 이렇게, 오늘도 제가 칼럼을 썼는데 크롬에서 또 AI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글쓰기 기능이 있고요, 테마 바꾸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탭을 또 자동으로 모아주는 기능들. 여러분들 지금 브라우저에 보면 탭들이 쫙 뜨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주는 이런 기능들까지도 새로 크롬에서 제공하는데, 미국서부터 서서히 다음 달 초까지 이렇게 제공이 된답니다. 유튜브 보면 다 나오는데, 제 유튜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유튜브를 이야기하는데, 뭐 제 글은 그냥 이렇게 미덥한 것을 녹화한 거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도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한번 정리는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쨌든 간에 또 새로 업데이트되는 자료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자, 안녕히 가십시오.